먼저 외교부 차관한테 네, 의원님. 이번 UAE 관계를 뭐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 핵심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어요. 지금 이란과 UAE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다 저희와 우호국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관계를 설명드리기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때는 관계가 좀 좋지 않았어요. 외교 관계가 격화된 적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다시 최근에는 좀 정상화가 돼서 다시 대사를 재파견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UAE가 이란과 외교 관계를 맺은 지는 51년 됐어요. 72년에 맺었습니다. 반세기 동안의 우호 관계였는데 2016년, 6년 전에 사우디의 문제 때문에 그 대사를 소환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대리를 했어요. 외교 관계는 유지가 됐습니다. 외교 관계를 격화시켰다고. 격화된 거죠. 예. 근데 작년 8월에 6년 만에 대사를 다시 복귀시켰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사의 복귀가 양국 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동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그게 양국 관계의 현 주소죠.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국내 문제는 한번 잘못하면 뒤집을 수 있지만 외교 관계는 한번 하면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교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열렸는데 거의 좀 흥미로운 걸 봤어요. 바이든 유심히 한번 보세요. 대통령은 원고를 무릎 위에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나라를 대표해서 정상회담을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의장 때 가면 국왕도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고 의장도 만날 때 처음엔 제가 다 외웠어요. 외워가지고 원고를 안 보고 하는 것이 내가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니구나. 아다르고 어다른데 최근에도 제가 캄보디아 총리하고 단독 회담을 하는데 제가 사전에 통역관을 불렀어요. 내 얘기할 핵심 요지가 이거다. 그리고 요 부분야는 정확하게 써놓고 그대로 해라.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외교부하고 안보실이 함께 다시 모여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는가를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정상회담은 아니고요. 예, 장병들한테 격려성으로 하신 말씀. 저도 그 아크부대에 가서 격려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참모라는 분들이 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대통령 행사는 청와대 용산에서 하잖아요. 용산팀하고도 딱 터놓고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모셨길래 왜 나갈 때마다 이렇게 말썽이냐. 외교부 얘기 좀 들어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저희 정부직 공무원이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난 한미 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하고 옆에 나란히 앉아서 할 때 보니까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음식이 나오도 이게 미국이 어느 산이고 그 바이든이 이 회의장이 어떤 곳이냐고 보니까 역사까지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안보팀하고 외교부가 다시 한번 모여서 쭉 점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막도록 해주시고 대통령한테도 직언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정무적 공무원으로서의 도리다 하는 말씀 다시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예. 당제 동원 관계는 어떤 원칙 하에서 지금 협상을 하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요. 자,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하나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이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만약 대법원의 판결이 어긋나게 되면 바로 헌법소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아주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피해자들의 동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두 가지예요. 소위 가해기업,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 제철 같은 데서 너희들도 배상금을 내라. 그리고 사과를 해다오. 즉 배상과 사과예요. 근데 일본은 거부하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당신들이 60원인 협정을 위반했으니까 네 안 가져와라. 네 안 보고할게. 현재까지 그래요. 나는 우리 새로운 정부가 노력해서 또 외교장관도 하고 정상회담도 하게 된 것은 진전이 있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당한 노력을 했는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까지 우리가 넘었는가에 대해서는 점검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번에 그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돼요. 대법원의 판결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문제. 두 번째는 피해자들의 동의와 국민의 공감대 문제.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유감스러운 건 정부가 야당과 여론을 겁내지 마세요. 내가 보면 야당하고 대화하는 걸 겁내는 것 같아요. 야당도 국익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요번에 또 어긋나면 한일 관계는 영원히 비틀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딱 이거예요. 네 번째 민관협의를 했다. 근데 지금 해결 방안으로 나온 소위 병존적 채무, 제3 대의 변제는 3차 회의부터 나왔어요. 그 얘기가. 3차 회의부터는 피해자 단체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불만을 느끼고. 진작 정부가 가지고 있던 보관은 쑥 감춰뒀다가 피해자 단체가 나오지 않으니까 병존적 채무를 꺼내고 지금 그렇게 된 꼴이 됐어요. 그 다음에 누차 얘기했는데 야당과 협의하고 현인회의를 해라. 누가 이제 한일 관계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야당 반대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해자들이 동의하고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해결책가 없습니다. 제가 보면 일본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한국 리더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건 인정해 줄게. 과거 정부하고는 얘기가 안 되지만 현 정부하고는 얘기가 돼. 그러나 당신들의 한국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해. 그 다음에 우리 입장 얘기할 거야. 배상? 기업? 일본 기업 현재로서는 우리 출연 못해. 그러나 상황을 볼게. 그리고 신일철 대철이나 미쓰비시 중공업은 그건 못해. 그렇게 하면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른 기업들, 일본의 어느 기업, 다른 기업들이 출연해도 이거는 배상의 성격이 아니야. 우리가 그냥 기여하는 것이지. 오늘 외교부의 보고를 보면서 제가 추모 사업하면 기념 추모 사업하면서 장학금 주고 지금 일본의 논리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배상 성격으로는 못 주니까 돈을 내더라도 다른 명목으로 줄 테니까 다른 사업 해라. 이렇게 해갖고 국민 설득 못 합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일본한테 우리 충분히 좀 하고 있으니까 알아야지. 기다려라. 시간이 필요하다. 하고 야당과 피해자 단체하고 진솔하게 협의하세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 못 넘습니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국민의 지지가 약한 상태에서 밀어붙이다가는 양국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할 말씀 하세요. 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